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오늘은 좀 이상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해볼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만의 유니크한 컨셉으로 컨텐츠를 올려서 1억 매출이 넘는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서 지금 제게 도움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분들이 각자만의 컨셉으로 차별화된 크리에이터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다양한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컨텐츠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는 어떻게 나만의 유니크한 컨셉을 가지고 관심을 끌어서 수익화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모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어쨌든 대부분 크리에이터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화입니다. 본인도 그렇겠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서비스를 판매한다거나 어쨌든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맞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화를 원하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방법과 방향 자체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감도 못 잡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압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너무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실패를 많이 했고 아무리 관심을 끌어도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결과들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시행착오를 굳이 겪지 않아도 되게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게 뭐 바이럴 타는 법, 뭐 알고리즘에게 선택받는 법, 유행 컨텐츠 따라 만드는 방법, 계정 떡상하는 방법, 팔로워 늘리는 방법, 이런 기본적이고 간단한 내용을 들으러 오신 거라면 지금 당장 영상을 끄고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내용을 다루지도 않고 이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크리에이터분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직 유니크한 컨셉을 가지고 굳이 바이럴 타지 않아도 알맞은 관심을 끌어서 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익화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서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사람은 사람에게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제품이 좋으면, 서비스가 좋으면,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좋으면 제품이 잘 팔리고 훨씬 더 빠르게 수익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든 간에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수천만 가지의 컨텐츠가 소비가 되고 있고 저희도 똑같이 기억하지 않는 컨텐츠를 무수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 즉 시청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방법은 그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기보단 지금은 그냥 숏폼 컨텐츠를 보거나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에이전시들, 정말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개인이 제품을 홍보하는 게 더 잘 되거든요. 개인이 굳이 마케팅팀 없이도 어떤 뭐 직원들 없이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5년 전이나 10년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2026년 앞으로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는 점점 더 그 개인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든 간에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먼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할 거는 기술적인 거나 어떤 좀 제품에 관련돼서 하는 얘기보다는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게 만들 수 있는지, 시청자가, 소비자가 나를 어떻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내 퍼스널 브랜드를 선택하고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계정만 선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죠. 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브랜드의 뼈대를 잡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정을 시작하는 걸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계정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리면 사람들에게 뭐 보이겠지, 그냥 컨텐츠 올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이 계정뿐만 아니라 제 인스타그램 계정, 제가 전에 만들던 그런 다양한 계정들도 저는 하나의 뼈대를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9%의 사람들처럼 매일 뭐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될지 방향성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는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브랜드의 뼈대를 잡기 위해선 총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걸 잘하고 못하고, 내가 이 계정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왔고 내 스토리는 어떤 거니까 정말 자신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몰라요. 자신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는 일, 뭐 성격 이런 것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뭐 일상 컨텐츠를 만들거나 뭐 스토리 컨텐츠를 만들거나 어쨌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컨텐츠를 올리는데 점점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면 만들수록 처음에는 재밌다가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서 그 문제를 겪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계속해서 그냥 높은 조회수만 쫓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컨텐츠를 올려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어쨌든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냥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그냥 공책이나 이런 데를 펴가지고 그냥 진짜 오랫동안 한 몇 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데 여러분의 스토리를 정리해 달라고만 하면은 쭈루룩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뭐 어떤 걸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니까
일단 본인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는 올려야 되는 컨텐츠가 있고 올리지 말아야 되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컨텐츠를 올리면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올리거든요. 이거 잘 되는 영상 따라하고 그냥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 거 따라하고, 근데 그게 내 정체성과 맞지 않고 나의 방향성과 맞지 않으면 그건 그냥 디지털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거 세게 말한 거긴 하지만 정말 디지털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컨텐츠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이 계정에서 절대로 뭐 밈 컨텐츠나 웃고 떠드는 컨텐츠나 예를 들어서 뭐 고민 상담이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지 않죠. 왜냐면 제 방향성과 맞지 않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애초에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찍는 영상처럼 이렇게 가치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혹은 뭐 브이로그 컨텐츠를 올린다거나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고 제 정체성과 맞기 때문에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게 확실해져야지 내가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될지 혼란이 안 와요. 내가 이 컨텐츠는 안 만들겠다, 이거는 만들어야겠다 라는 게 확실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컨텐츠를 찍든 간에 대본도 안 짜고 기획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추구하는 방향성인 거예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내가 컨텐츠에서 뭘 보여줘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먼저 안 잡으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컨텐츠를 올려도 처음에는 재밌어요. 처음에는 재밌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아이디어가 고갈되기 때문에 진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진짜 내가 진짜 지금까지 얼마나 콘텐츠를 올렸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기억도 안 해주고 나를 선택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나만의 유니크한 컨셉을 잡아야 돼요. 이 컨셉이라는 걸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달라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의 경쟁자는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컨텐츠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컨셉 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컨텐츠를 만들고 비슷하게 컨텐츠를 만든다면 그 아무도 내 영상에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뭘 하든 간에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정말 대표 요리가 김치볶음밥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의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보고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김치볶음밥을 잘 만들 수가 없겠죠.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다른 컨텐츠를 따라하고 유행 컨텐츠를 따라하고 한들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잊혀지게 되고 선택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나만의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란에 정말 자세히 설명한 영상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만의 컨셉을 잡았다면 마지막으로 나만의 타겟층을 정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생각을 하는 건 내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보여질수록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거고 팔로워가 많이 생기면 팬들이 생기는 거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컨텐츠를 올려봤자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필요 없고 의미 없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내 계정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독서 토론을 딱 열었습니다. 독서 토론을 열었는데 그 토론에 온 사람들이 책을 하나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독서 토론을 진짜 이만큼 넓게 열고 이렇게 딱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토론에 온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책만 보면은 막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토론도 진행할 수가 없고 뭐 앞으로 발전이 없겠죠. 똑같은 겁니다.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나와 완전 다른 분야고 내 말에 공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아무리 그런 관심을 끌어봤자, 그렇게 해서 많은 관심을 끌어봤자 결과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내 계정에 쌓인 사람들이 나랑 필요 없는 사람들인데 그 계정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명확한 타겟층을 정해야 돼요. 내 영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피트니스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 어떤 헬스장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컨텐츠를 올릴 때 운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PT를 받고 싶은 사람들, 몸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게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저의 타겟층인 겁니다. 제 영상을 봐야 되는 분이 이분인 거고 본인은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층을 잡는 방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고통 포인트가 뭔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이 두 가지만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조회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 실제로 내 옆에 있는 뭐 지인이나 뭐 친구나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정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구체적이고 하나의 완벽한 타겟층이 잡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컨셉을 잡고 타겟층을 잡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텐츠를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케팅 퍼널이에요. 아마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퍼널이 뭔지는 알 거예요. 퍼널은 제가 여기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퍼널이라는 건 하나의 깔때기를 의미를 해요. 저희가 깔때기가 어떻게 생겼죠? 깔때기는 이렇게 세모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위에서 뭔가 액체나 그런 뭐 어쨌든 뭔가를 부으면 아래 이 좁은 통로로
빠져나오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들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좁은 이 통로를 통해서 가장 알맞는 관심들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관심이 유지가 되고 전환이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팬이 되거나 나의 고객이 될 수 있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퍼널에는 총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top of the funnel, 저희는 이걸 TOF라고 하고, 두 번째로 mid of the funnel, 이거는 MOF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bottom of the funnel, 이거는 BOF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은 TOF에서는 관심을 끌고, MOF 여기에서는 그 관심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이 BOF에서는 그 관심을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각각 컨텐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TOF부터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목적은 그냥 관심을 끄는 겁니다.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저 지금 여기 있어요, 이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나는 이런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또 이런 결과들을 만들었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다시 내 계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관심을 어떻게 끌어야 되냐면, 뭐 바이럴 컨텐츠나 유행 컨텐츠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타겟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타겟에 맞는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 타겟이 내 영상을 봤을 때 확실히 나를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크리에이터들은 유명해져야지 모든 기회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컨셉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최대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내 계정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모프 컨텐츠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토프 컨텐츠로 관심을 끌었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그 관심이 다른 계정으로 떠나가 버리지 않게 내 계정에서 최대한 많이 있을 수 있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한다는 건 내 계정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많이 보고, 혹은 뭐 나에게 DM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하트를 눌러준다거나,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내 계정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프 컨텐츠의 목적은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믿고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조금 더 보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이 사람 컨텐츠 기다려진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찍고 있는 이 컨텐츠가 모프 컨텐츠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관심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스텝 바이 스텝 전체적인 로드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저의 엄청난 가치와 저의 레슨을 전달하는 하나의 모프 컨텐츠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나의 가치나 나의 레슨들 이런 거를 전달할 때는 제발 남의 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성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고 따라해서 뭐 이런 정보를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네, 이런 걸 보고 내 계정에서 또 적용해 봐야겠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러면 아무도 내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오직 나만이 경험하고 오직 나만이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브랜드 뼈대를 잡을 때 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했던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뭐고,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런 레슨들이나 이런 가치를 배운 내용들을 전달할 때 오직 나만이 아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보프 컨텐츠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내 컨텐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뭐 댓글을 단다거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게 그 전환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 크리에이터라면 내가 과거에 정말 이 A의 모습에서 지금 이 B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다 라는 컨텐츠로 보여주고, 거기서 마지막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꿀팁이나 식단 관리표, 뭐 운동법 이런 거 등등 나만의 정보나 나만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프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걸 고민하고 저런 걸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들 수 있게, 실제로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뼈대를 잡을 때 타겟을 그렇게 중요하게 잡았던 거예요. 타겟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안다면,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컨텐츠에서 보여준다면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 사람이 뭔가를 제공하는 걸 받아야겠구나, 혹은 뭐 참여를 해야겠구나, 혹은 뭐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야겠구나, 혹은 뭐 이 사람의 댓글을 달아야겠구나, DM을 보내야겠구나 등등등, 실제로 그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 퍼널을 일을 했죠. 제가 실제로 이 마케팅 퍼널을 통해서 컨텐츠를 매일마다 올리고 있고, 지금 컨텐츠도 제가 모프 컨텐츠, 오늘 찍어야 되는 모프 컨텐츠라는 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세 가지 퍼널은 정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수익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토프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혹은 의미 없는 관심을 끌거나, 모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실제로 유지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모프에서 제대로 된 전환을 만들지 못하거나, 이렇게 구멍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관심이 끌려도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럴을 쪼는 게 아니라 내 타겟에게 얼마나 잘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워가 130명밖에 없고 컨텐츠 평균 조회수가 1000도 나오질 않는데, 실제로 제 컨텐츠를 보고 도움을 얻는 사람들이 70-80%나 있는 거고, 다양한 크리에이터분들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거고, 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연락을 주거나 혹은 커피챗을 하자거나 혹은 통화를 하자거나 이렇게 뭐 조언을 얻고 싶다거나 이런 DM을 주는 거고, 실제로 그런 고객분들에게 저만의 컨설팅을 판매해서 저는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SNS 생태계입니다. 이게 어떤 소리냐면,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그냥 인스타만 사용을 해요. 혹은 그냥 유튜브만 사용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쇼츠를 올리거나 아니면 릴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리거나, 그렇게 한 플랫폼에는 의존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장기적인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인스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까지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저만의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플랫폼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롱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가치 있고 더 진정성 있고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이게 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정말 낮고 정말 내 관심사가 맞지가 않다면 3초 정도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넘겨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릴스에 집중을 하기보단 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제 컨텐츠를 보고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게 만들려면은 그냥 단순히 60초짜리 릴스만 올리는 것보단 몇십 분까지 혹은 몇 시간까지 가능한 이 롱폼을 통해서 제 정보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직 유튜브만 사용을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유튜브의 단점도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실제로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 왜냐면 여기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DM 같은 것도 없고 스토리도 올릴 수가 없고 오직 그냥 영상을 올리는 게 끝이라서, 인스타에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인스타에서 보여줘야지, 사람들은 유튜브만 보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인스타까지 넘어와서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 이 사람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 진짜 너무 보기 좋다, 나도 이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 관심을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80%에 집중을 하고 20%를 인스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근데 저는 지금 인스타만 운영하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유튜브까지 운영을 하죠? 그 두 개 다 다르게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만 알고 있는 정말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영상 주제를 잡을 때 있잖아요. 저희 이제 퍼널에 맞게, 아까 짠 마케팅 퍼널에 맞게 주제를 짤 건데, 그 주제를 짤 때 그거를 인스타 따로 유튜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잡았으면 그걸 가지고 먼저 롱폼을 만드는 거예요. 롱폼을 먼저 찍고 만들고 그거를 올린 다음에 그 롱폼을 컷 편집을 하거나 혹은 내가 그 롱폼을 올렸던 그 주제에 맞게 똑같은 주제로 간단하게 릴스를 만들어서 올린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3시간이면 롱폼과 숏폼을 두 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저만의 컨셉이 명확하고 타겟층도 있고 주제도 퍼널에 맞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주제에 맞게 롱폼 이렇게 찍고 이거를 컷 편집해서 올리거나 혹은 이 주제에 맞게 릴스를 간단하게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인스타와 유튜브를 동시에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간 절약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카메라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어렵고 이러면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스타는 계정 밴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또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계정이 정지당하고 있잖아요. 아무 뭐를 그냥 무결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계정이 정지를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반인 분들도. 그리고 저도 당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보는 본인도 당연히 밴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정이 비활성화 됐습니다 이렇게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유튜브는 그냥 저작권 문제만 아니면 웬만하면 모든 컨텐츠는 정지를 안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만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라 인스타와 함께 이렇게 SNS 생태계를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유튜브와 인스타의 시청자 퀄리티는 다릅니다.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정보나 어떤 걸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영상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십 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DM들이 오는 거예요. 되게 막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유튜브를 보고 뭐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다, 조언을 받고 싶다, 이런 정말 장문의 긴 DM들이 저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SNS 생태계까지 잡았으니까 네 번째 단계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이게 어떤 소리냐면 많은 컨텐츠를 올리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컨텐츠를 올리기만 하면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떤 컨텐츠는 계속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1일 1릴스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겨난 거고, 근데 내가 잘 올리면 그게 도움이 되지만 내가 잘못 올리면 오히려 해가 돼요. 많은 컨텐츠를 올리면 사람들은 그 컨텐츠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금방 피로해집니다. 내가 항상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고 똑같은 내용만 전달을 하고 그걸 또 많이 올린다면 영상은 결국 지루해지고 사람들은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영상의 퀄리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올리는 영상이 토프 컨텐츠인지 모프 컨텐츠인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지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항상 의도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 때도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뭐 미감이나 감도 혹은 뭐 편집 방법 이런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내 타깃이 실제로 반응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대화를 하는 방법을 익힌다거나 그렇게 다 자신을 정말 퀄리티 있게 포지셔닝을 시켜야지 내 브랜드를 정말 프리미엄하게 높여야지 내가 제품을 판매할 때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신뢰하게 하면 될수록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럭셔리 브랜드 뭐 루이비통 뭐 구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서 판매가 잘 되는 걸까요? 그 제품의 이미지가 정말 럭셔리하고 프리미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게 명품이라는 인식이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비싸게 저희는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말 실제로 원단이 정말 좋고 정말 퀄리티 있는 가방을 사려면 저기 뭐 이탈리아에 있는 수제 가방을 만드시는 할아버지에게 맡긴 다음에 그 가방을 몇 달 뒤에 받는 게 그게 헐 효과적이고 헐 좋은 가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명품 브랜드 매장에 가서 가방을 구매를 하는 것은 그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와 그 브랜드가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명품 가방을 또 맸을 때 받아지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걸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퀄리티보다는 양이 중요하니까 일단 먼저 시도를 해봐라. 일단 먼저 그냥 컨텐츠 막 올려봐라. 매일 그렇게 올려야지 어쨌든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내가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컨셉도 없고 제가 전에 말했던 마케팅 퍼널도 없고 뭐 브랜드 뼈대도 없고 한데 어떻게 컨텐츠를 매일 올렸을 때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또 제품을 판매한다면 더욱더 컨텐츠를 많이 올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압박받는 걸 싫어합니다. 계속 내 제품 사주세요. 자 이거 구매해주세요. 이 안경 자 이거 세일합니다. 구매하세요. 이러면 누가 사요 누가. 아무도 안 사겠죠. 하지만 내가 이걸 계속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걸 쓰면서 뭐 어떤 패셔너블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면 다른 모델이 이걸 써가지고 막 어딜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 안경을 좋아하게 만들면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양보다는 질이 훨 중요하다. 퀄리티보다는 퀄리티가 중요하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마지막은 당연하게도 수익할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만의 제품을 판매하는 걸 수도 있고 남의 제품을 판매하는 제휴 마케팅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협업일 수도 있겠고 등등 많겠지만 가장 나만의 브랜드의 정체성과 맞고 나의 브랜드 방향성과 맞고 내가 정말 판매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 타겟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생각을 해서 내가 수익화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판매해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도 다르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다른데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은 사람에게서 구매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사람은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보다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믿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던 건 어떤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지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먼저 믿게 만들어서 수익화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모든 걸 정리를 하자면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든 간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든 간에 본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본인을 선택하게 만들면 본인이 원하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영상의 어떻게 보면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가치, 엄청난 정보를 얻어 가신 거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만약에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이런 영상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저와 함께 1대1로 일하면서 가장 맞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본인의 문제를 정확히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인스타그램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설명란에 제가 제 인스타그램 링크 걸어놓도록 할게요. 그쪽으로 DM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